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북한 모란봉 악단의 과거 공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느닷없이 다시 방영을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시위 성격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철수 미스터리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지낸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기획이사, 그리고 북한 권력기관에 근무해서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은 우선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고 어제 우리 국정원의 분석도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돌연 철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견해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이사님. 네, 우선 이제 어제 알려졌다는 거죠. 철수하기 그 전날 리허설 때 보니까 중국 당국이 보니까 너무 체제 선전과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 너무 심하니 그걸 좀 수위를 좀 낮춰달라, 몇 개를 좀 빼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왜 못하겠냐 하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고 실제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개도 바꿀 수가 없다. 이거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철수하게 된 거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공연 협의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을 미리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조율을 안 하고서 했었던 모양이죠? 아마 실무 측에서는 한 프로그램이 쭉 됐겠죠. 노래 제목이나 그런 게 됐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노래인지 가사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언어도 다르고 하니까는요. 구체적까지는 아마 조율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대체로 지금까지 평가된 내용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최고 전엄 권위 훼손입니다. 그 권위 훼손의 발단은 결국은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입니다. 예. 10일 날에 이제 모란봉 악단이 중국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북한 중앙TV가 평촌 혁명 사적지 방문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죠. 김정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수소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수소폭탄. 예.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죠. 한반도 긴장 격화시키는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북한 그 모란봉 악단이 하려고 했던 노래 중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우리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 여기에 내 생각에는 핵미사일과 관련된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했던 그다음에 앞으로 하게 될 그런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핵 개발과 관련된 자막,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중국 당국이 아마 김정은 숭배와 관련돼서 찬양과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 같고요. 자칫하면은 저걸 이제 허용을 한 경우에 중국의 정치국 위원급의 이제 최고 그 지도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앉아서 박수치면서 이제 응원하는 그런 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네. 그래서 아마 수소폭탄 발언, 핵미사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이제 최고 전엄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 터져갖고 이제 철수했다, 갑자기.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북중 관계를 좀 좋게 해보려고 일부러 모란봉 악단을 특별히 보냈고,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뻔히 알 텐데 수소폭탄 얘기를 지금 그 시점에서 한 것은 일부러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의식하지 않고서 그냥 던진 겁니까, 말을? 일단 제 생각에는 보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신 것처럼, 김정은으로서는 북중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예술단을 보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언론 기사에도 나오는 몇 가지 좀 단서가 잡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 의원 말씀하신 수소폭탄 발언도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됐는 걸 모르느냐 이야기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벌써 지난 6월 8월에도 유엔 총회 결의 때도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때도 북한 지도부에서 가장 그 민감하게 다뤘던 사안입니다. 왜 다루냐 하면은 그냥 북한 인권 결의가 그냥 채택된 것이 아니라 그 결의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당국에 의한 인권 탄압은
이제 정책 결정자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은의 책임이 크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름은 안 적시했지만 최고 아니요, 책임자라고. 김정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적시했나요? 거기 본 내용에는 이름은 없이 그냥 최고 책임자라고만 되어 있고요. 예. 뒤에 저기 첨부에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김정은에 대한 그 레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예. 당신이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을 달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분명히 그건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 현송을 같은 사람으로서는 군인 아닙니까 일단. 예. 신분이 군인이란 말이야. 단장이면서 예. 군인으로서는 체제 보위, 특히나 이 지도자에 대한 보위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테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런 액션을 취했을 것이고 철수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이 평양에서도 그러면은 그 당신의 판단을 믿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일이 확 커져버림으로 인해서 예. 초기에 평양과 북경 간의 좀 관계를 좀 유연하게 가지고 가려 했던 전략적 구도 자체가 예. 옮기게 되는, 안간힘만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께서 그 현송월이 누구인지를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버천보 악단 출신이죠. 이 가수입니다. 준마처녀를 포함해서 이제 유명 노래들을 불렀고, 그 다음에 2012년인가 이제 운하수 악단 공연 때 아마 38 분여절 날일 겁니다. 네. 좀 임신한 상태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 뭐 김정은과 이제 첫사랑이다, 옛 애인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38 분여절 때 이설주와 이제 동행해서 했던 그런 공연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설주하고 그 동료였던 건가요? 동료죠. 운하수 관현악단 그 공연 때 이제 출연도 했기 때문에. 예. 버천보 북한에 뭐 저렇게 유명 악단은 몇 개 안 됩니다. 버천보 왕제산이 있고 운하수가 이제 이설주가 일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룹이죠. 예. 그래서 다 서로 잘 알고 있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아주 젊은 나이에 뭐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쯤 될 텐데 이제 출산을 해서 아기가 하나 있죠. 근데 그 나이에 지금 우리를 말하면 대령입니다. 예. 대좌 계급을 달고 모란봉 악단이라면은 이제 김정은이 가장 내세우는 친위 부대, 친위 악단이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파견할 때도 아마 자기가 직접 파견한 그 특사 악단의 이제 기능을 가지고 갔었죠. 예.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띠고 활동하는 그런 여성이기 때문에 또 보시는 것처럼 저 대회 때 나서서 이제 연설도 했고 북한에서는 뭐 노래 정치, 뭐 노래로 시작된 혁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서 지금 문화예술을 모란봉 악단식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완전히 아이콘으로 지금 내세워주고 있는 그런 악단의 지휘자인데 네. 책임자고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문화예술 쪽에는 그야말로 실세고 김정은의 옛 애인이라는 것은 뭐 거의 확인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에서 온 이제 사람들 중에 뭐 그 관련 글도 쓴 사람이 있고요. 네. 또 이러저러한 설들이 있는데 뭐 옛 애인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저렇게 단장으로서 활동시킬까. 네. 자기 애인으로서 어디 감춰 넣고 예.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확인된 건 아니군요. 예. 대중들한테는 저 정도면은 북한에서 많이 알려진 일반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습니까? 그렇죠. 잘 알려졌죠. 지금 뭐 대회 때도 이제 연설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모란봉 악단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뭐 최고의 이제 예술 단체이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또 공연도 수시로 이제 계속 내보내고 있고, 네. 뭐 북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김정일 시대 때 이제 버천보 전자악단 왕제산이 유명했었죠. 그 사람들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죠.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과 똑같은 집을 배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했었고 외부와의 연계는 철저히 차단시켰고 했거든요. 네. 아마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런데 북한 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 수뇌부 입장에서 설령 그 현송월이 현지에서 이런 얘기를 북한 중국 사람들이 했으니까 뭐 형사재판소 얘기했으니까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북중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돈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이 중요한 순간에 야 그래 알아서 돌아와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건지 여전히 좀 그 의구심이 남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독재 체제의 경직성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성으로서는 김정은에 대한 모독 발언이 있었으니까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가장 그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해야 하겠다고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지요. 뭐 그렇게 하고 나면 평양에서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지금 북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 차원에서 좀 조율을 해서 우리의 의도를 관철시켜 봐라. 뭐 그 정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양에서도 뭐 그러면 현장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그냥 현송월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충성심만 믿고 뭐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아마 이 체제가 경직된 체제가 갖는 아마 취약점이 이번에 드러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뭐 한때는 시진핑 주석이 혹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부인은 아마 갈 것이다라고 했었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또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예, 그 북중 관계, 삐걱거리는 북중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은 사실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을 들여서 이제 파견을 했죠. 네, 네. 저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격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제 뭐 정상회담이든 뭐든 좀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겠다. 북중 관계를 이제 봉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결국은. 네, 네. 그 핵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 국제 최고 재판소 그 사람도 아마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은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정도까지도 중국은 이제 그 용인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아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중 사이에 지금 최고 지도부든 아니면은 그 아래 당이든 예. 그 교감하고 서로 하는 그런 접점이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이 핵미사일과 관련돼서 한반도 안정과 관련돼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은이 뭐 실형이라고는 하지만 과거 옛날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마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 사례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자막으로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오전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법,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 이것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으로 하겠다, 비상한 수단을 쓰겠다라고 이미 천명한 바 있었는데 그때 선거법만 할 게 아니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같이 직권상정해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 전에 현기환 수석이 밝혔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 나머지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까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 입장을 바꿀지 뭐 번복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안, 기업활력제고법, 이른바 원셰법안 이런 것들 꼭 이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선거법만 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뜻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 의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현 수석은 야당 입장을 고려해서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북중 관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냥 해프닝으로 어차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전망을 듣겠습니다. 일단 중국으로서는 이제 예전에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중국이 아닙니다. 나름 본인 그 자국들이 말하지만 G2 국가로서 세계 체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조롱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 찬양하는 공연들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그렇게 공공연하게 공연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네. 예, 앞으로 이제 이거 자체가 아마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아마 중요한 저는 바로메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좀 북한으로서 온전하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불편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네. 중국이 그냥 마냥 끌어안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아마 중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북한에 보여준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북한이 이제는 북한의 숙제만 남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좀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네. 일단 그걸 통해서 국제사회 여론을 조금 환기시키고 하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지 북한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공연 취소한 뒤에 북중 간에 있었던 그 반응들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죠. 중국은 모란봉 악단 인솔자 접견했던 사진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모란봉 검색 제한했고 접경 지역에는 병력을 증파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봤다라는 그 보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북한은 매체들은 아예 침묵을 하고 있고요. 중국 공연에 대한 홍보 내용은 삭제를 했고 과거 공연 방송 앞서 보신 대로 이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 관계도 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이 감정이 굉장히 상하지 않았을까? 중국이 이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국인데 그러지 않아 좀 맞득지 않게 봤었는데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이런 그야말로 외교적인 결례를 한 것이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중 관계에. 이번에는 아까도 지금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스텝이 꼬였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예, 이게 중간에 갖고 있는 체제 경직성 때문에 판단을 융통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철수까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하고 북한 간에 매우 좀 정책 당국간들 이렇게 실무진끼리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실무진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위로 정책 조율을 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회복하는데 시간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북중 정상회담 자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미국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 듭니다. 중국 사람들의 그 실무진인지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너희들 그 김정은이 형사재판소 회부된 거나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북한의 그 공연하러 온 단원들한테까지 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감정이 악화되어 있다. 그 여론이 좋지 않다 북한에 대한 그런 걸 보여주는 한 반증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 지도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요. 또 중국 사회, 중국 국민들이 일반인들이 북한을 대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사회, 중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용인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그 경직성이죠. 그 용인하거나 그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입지, 마진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 자체는 또 그 지도부나 이제 이 사회의 경직성으로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 선택권, 이런 입지, 이런 것들도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단적인 하나의 신뢰죠. 북한의 열성이 말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란봉 악단을 통해서 사실 열심히 해서 북중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말썽을 만든 거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중국 대사관, 이제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이죠. 그 앞에서 중국 주민들이 무슨 국제형사재판소나 아니면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그런 시위하는 날이 오면은 제 생각에는 북한 대사관도 출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요, 사실. 그리고 또 중국 지도부도 정부도 지금 네티즌들이나 중국 사회 국민들의 그 여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투명해지고 이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제 생각에는 북중 관계가 결국은 이제 지도부가 잘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조금이라도 그래야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